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공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규모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6.15 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자세한 소식 디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기독교인 수십 명이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최근 구금 260여일 만에 한 명의 목회자가 석방됐는데요. 특별 인터뷰 순서에서 김명일 시온교회 목사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들으시고요. 아메리카 250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밀 유도 무기 재고 부족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했지만 대화 가능성을 보고 실행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국은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일부 종류의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 계속 생산돼 미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방산업체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은 추적해 장기 징역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미국은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력 공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저녁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이 먼저 연락해 공격하지 말고 대화하자고 요청해 공격을 보류했다면서 이란이 미국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악의적인 활동을 군사행동보다 평화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 지역 팍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군사행동 준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실제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었고 필요하다면 지금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날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란 내부에 분열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 내부에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쟁을 계속하려는 급진 세력도 있다며 미국의 임무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 미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제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은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마체 IRNA는 6일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합의 상선 운항 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 새로운 상선 항로를 마련하기 위한 양자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지난 60년간 유지되어 온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관련한
북한이 6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둔 발사로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이달 중순 실시될 예정인 미국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전쟁 76주년인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 탄도미사일과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을 발사했었습니다. 한편 한국 국가안보실은 6일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 물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나 선박 등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스틸 대사는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4일 브런슨 사령관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브런슨 사령관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방위 태세와 굳건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도 같은 날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스틸 대사를 맞이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노력이 발맞춰 나아가는 가운데 나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같은 날 X 계정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이 스틸 대사를 맞이했다고 전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와 국방 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미국 대사인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도착해 4일 한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정제유 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류 저장 능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 단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2개가 포착됐습니다. BOA가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 유류 저장 단지 중심부에 지름 약 10m 규모의 원형 유류 탱크 2개가 새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탱크들은 지난 6월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월 말부터 이 위치에 원형 굴착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달의 공사를 거쳐 탱크 2개를 신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탱크는 아직 도색 작업이 끝나지 않은 듯 주변의 흰색 저장 탱크와 달리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탱크가 들어선 지점은 바다와 연결된 유류 하역 부두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조선이 운반한 정제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약 20개 수준이던 저장 탱크는 지속적인 증설을 거쳐 이번에 새로 확인된 2개를 포함하면 모두 약 40개로 늘어난 것으로 BOA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제유 반입이 제한된 북한이 불법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해 확보한 유류를 저장하기 위한 비축 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정제유를 지속적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대러 정제유 수입량만으로도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전체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